반갑습니다. 경남고 3학년 학생들 여러분, 벌써 유튜브에 강의를 올린 지 벌써 7자시 수업인데, 오늘 7자시 수업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함수를 정의하는데 정적분 기호가 들어간 그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유형도 정말 쉬운 유형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계산만 딱딱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고난도 유형에 대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3월, 4월 혹시 문제집이 내서 한번 보세요. 공통문항의 최고 난이도 문제 22번이죠. 3월, 4월 둘 다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4월달 학력평가 22번 문제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 그만큼 최고 난도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이거는 수투에서도 그렇지만 미적분에서는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미적분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또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어떻게 출제될지 선생님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수투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 23페이지 보시면 따로 유형 10으로 이렇게 유형으로 정리가 돼 있고, 뿐만 아니라 미적분, 이건 미적분인데 미적분에서도 유형 13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선생님이 따로 수투, 미적분 둘 다 중요한 유형이다 라고 정리해 둘 정도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위에 보시면 이게 수능 문제인지 평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3점 유형으로 정말 간단하게도 출제가 되지만 이런 문제를 풀고자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딱 봐도 답이 나오죠. x에 1 넣으면 좌변은 0이구나.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면 fx가 나오는구나. 그죠?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나오면 즉 무슨 얘기야? 적분, 정적분인데 적분 구간 안에 상수가 아니라 어떤 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 주어진 식을 어떠한 함수 fx가 있는데 그래프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함수다라고 인식을 해야 미분도 하고 그래프도 그려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100%이 문제를 함수로 보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적분 개념을 접근해서 해결하는 문제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고난도 문제일수록 이 문제는 정적분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는 사실을 일단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또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x에 대한 함수다라는 생각 일단. 그러면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떠올려야 됩니다. x 자리에 아래 끝과 같은 값을 대입하면 이 정적분 값은 0이라는 사실. 두 번째, 이때 안에 들어가 있는 피적분 함수라고 그러죠. 이 함수가 주어진 구간, 주어진 정의역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이때 이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해서, 그럼 도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함수가 뭐다? fx다. 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수업 시간 뿐만 아니고 여러 번 앞에서 강조했었죠. 자, 이번 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적어뒀으면 좋겠어요. 그죠? 미적분 특강 자료든 수투 특강 자료든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특히 고난도 문제일수록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gx죠. 원래 함수 gx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함수가 딱 주어져 있으면, 그죠? 그거 미분해가지고 극대소 찾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특히 이게 수투에서 22번 문제에 나온다는 말은 함수 gx 또는 ft 어쨌든 다항함수일 테니까, 다함수면 그래프 그리기가 더 쉽죠. 극대극소 딱 찍으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gx 그래프를 그리는데 뭘 이용해서 얘를 직접 정적분 해가지고, 너무 계속 빨갛게 덧칠만 되고 있는데 요 우변을 정적분 해가지고 함수 gx를 직접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이 함수에 어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냐면 미분하면 ft, 즉
이 gx의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 gx 그래프 궤형을 그리는 연습, 즉 직접 정적분하지 않고 도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정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죠? 조금 충분히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죠.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특히 고난도 문제로 나오면 어떤 문제다? 적분 문제라기보다는 왜? 미분하면 fx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 fx를 이용해서, 즉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도함수의 활용 문제의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조금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몸풀기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사전 문제긴 한데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해진 함수가 다 친구 간에서 항상 증가해야 된다. 당연히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죠? 어떤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등호를 포함시킬 때 조심해야 돼요. 억지로 선생님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는 구간이 A, B야. 여기 A가 2A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여기서는 상수함수 이렇게 돼버리면 분명 이 함수는 미분계수, 도함수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는 도함수가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는 0이니까. 하지만 이 함수 증가함수는 아니에요. 그죠? 상수함수를 포함시켜서 억지로 이 등호가 포함되면 안 되는 그런 발레 같은 함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학생들은 낚시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거의 대부분 특히 수능에서는 출제하지 않으니까 등호를 포함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조건을 찾는 문제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습관적으로 f'x라고 했는데 당연히 난 어떤 함수 gx니까 그죠? g'x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찾는 거지. 그러면 g'x가 뭐예요? 방금 이거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랬죠?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0에서 1 사이에로 풀면 돼요. 0하고 1 사이에서 이 fx 그래프가 제곱장에서 음수네요. 위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어디죠? 마이너스 묶고 내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가는 2차 함수인데 0에서 1 사이에 이거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x축이 요 정도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즉 1일 때 함수값이 그죠? 여기 1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얘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왜? 감소하다가 1까지 오니까 1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도함수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부등식. 뭐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어? 이 부등식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야? 최소값 찾는 문제.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0보다 크니까. 언제 최소값이야? 감소함수기 때문에 1에서 최소값. 이렇게 접근하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정도 수준의 3점, 4점 수준의 쉬운 문제들도 많지만 특히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4월 학력평가 22번 문제들을 보면 이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작년 수능 20번 문제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영에서 21번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렵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21번은 물론 수열 문제였는데 조건을 먼저 봅시다. 얘가 1보다 크군요. fx 그래프는 내가 쉽게 그리겠네요.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함수 gx인데 어떻게?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네. 당장 뭐 해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x에 0 넣으면 g0는 0이네요. g0는 0. 일단은 얘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양변을 뭐 해야 된다? 미분해야 되죠?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미분, 뒷곱. 앞곱 뒷미분한 게 뒤에 곱 미분한 거랑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만 남습니다. 이렇게만.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야? 어쨌든 오직 하나의 극값이란 말은 이 함수 gx의 도함수가 뭐가 0이 되면서 0이 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값이 이 말이죠. 이해하겠죠? 바뀌는 값이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아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이로 접근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야?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느냐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 다시 이 함수를 그려낼 수 있느냐. 그죠?
이게 이번 강의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왜냐하면 도함수가 fx인데 도함수에 대한 정보는 이미 위에 있거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fx가 되는데 그게 뭐였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1, a에서 그래프 어떻게 된다?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점이니까 극대의 극소와 관련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의 극소예요. 들어가 보세요. 1에서는 a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fx가 3차니까 그걸 정적분한 함수는 4차겠죠. 그래프 어떻게 돼요? 극소, 극대, 극소죠. 극소, 극대, 극소. 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 함수는 뭐 집어넣어 생각해야 된다고? x에 뭐? 0. 아, 이 함수는 0,0을 지나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1, 1a가 극소, 극대, 극소야. 그럼 그래프가 얘는 무조건 음수죠.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a일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극소인데 또 어떻게 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마지막 또 어떻게? 내려갈 수 있죠. 자, 이 1, 2, 3 빨간색 1, 2, 3 중에 뭐가 이 조건에 부합하죠? 극값이 1개. 뭐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거예요? 몇 번 대답해 보세요. 바로 정답은 1번, 2번만 되는 거죠. 1번, 2번만. 왜냐하면 이 함수 그래프가 3번처럼 그려진다는 말은 이 함수가 0 되는 값이 어딨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미 4개죠. 그죠? 근데 0은 여기 있기 때문에 즉 이 0이 하나 지나지만 앞에 0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x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0에서는 극값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극값 맞죠? 극값 맞아요? 극값 맞아요. 왜? 부호가 바뀌니까. 근데 이게 극대가 될지 극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알겠죠? 안 되는 거죠. 1, 2번만 가능하다. 1, 2번만. 아, 이걸 다시 선생님이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여기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a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가 0 되는 값이 여기하고 0인데 여기인데 여긴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g 프라임 x 입장에서 보면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죠. 그 값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선생님 그럼 답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뭐가 답이죠? 그러니까 얘 최대값을 물어본 거죠. 이 최고 뭐죠? 최고 난도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이 정도 센스는 가지고 있죠. 특별한 케이스가 항상 답이 된다. 그죠? 어떤 경우? 딱 접할 때. 겠죠? 그죠? 요거보다 0.1 더 올라가고 0.2 올라가 이게 다 너무 조건이 미세하게 변하잖아요. 딱 크리티컬한 경우가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죠. 딱 접할 때가 답이란 사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내가 이 함수를 그려냈어. 즉,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는데 여기서 접하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알파라고 할게요. x 마이너스 알파,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런데 앞에 x가 있었거든. 2x가. 그러니까. 쌤이 몇 차씩 강의인지 모르겠네요. 인수분해를 했는데 2차 이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이런 경우는 x에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이렇게. 그죠? 접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죠? 도함수가 접하니까 G 프라임X 도함수가 접하니까 도함수가 0은 되지만 부호가 안 바뀌어서 그 값이 아니야. 이 경우는 뭐만 그 값이다? 이거만 그 값인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A 값은 이제 다 왔어요. A 값은 그래서 어떻게 구해? 어떻게? 이 함수가 그죠? 요 함수가 언제 0이라고? A일 때 0이다. 그죠? 0일 때는 당연히 0이고 0지 그러면.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해야죠.
요 FT 이거 3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그나마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그죠? 확실히 수능 문제는 깔끔한 것 같아요. 개념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계산하는 과정은 최대한 간단하게끔 이게 얼마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항상 이런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선생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했다. 그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기가 하는 방법을 좀 더 단련시키는 게 더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만 나오면 인테그랄 X만 나오면 선생님 도 손도 못 대겠어요. 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 요구하는 내용을 계속 그죠? 훈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 앞에서 뭐 개인적으로 괜찮았다라고 했던 올해 4월 학력평가 22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역시나 함수 gx라는 함수가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차 함수. 특히 수투에서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얘가 몇 차 함수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죠. 반드시 다항함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미분적분은 다항함수 외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얘가 2차 함수잖아요. f가 1차이기 때문에 정적분 했어요. 3차. 두 개 1차, 3차가 곱해졌어. hx가 일단 4차 함수네. 그럼 그래프가 싹 지나가야 돼요. 4차 함수가 어차피 다항함수는 미분하여 적분하여 다항함수니까 분명히 이 함수 hx는 뭐다? 4차 함수다 라는 사실. 근데 어떤 점에서 접선이 x축이다. 최고차항 당연히 양수죠? 그죠? 요 앞에 3이고 요 1이니까 적분해봐야 최고차항은 양수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데 x축이 접하는 경우 이 문제랑 별개로 딱 그려보세요. 몇 개가 있어요. 접하는 경우 4차 함수인데 딱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이렇게 하기 전에 머릿속은 뭐가 지나가야 돼?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이거 아니면 그냥 이거 2차 함수랑 똑같은 거 이거 안 내겠죠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즉 극소에서 x축이 접하는 경우 요거죠. 극대에서 x축이 접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물론 양쪽 극소가 둘 다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공간이 없네. 이렇게 너무 작게 그렸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의 감각을 물어봅니다. 이걸 보면서 h 절대값 x에 대한 뭔가 조건을 물어봤구나. 그럼 뭐? 어떤 거? 얘들은 안 되겠네. 느낌이 오나요? 왜? 얘들일 것 같으면 왜 절대값 씌웠어? 항상 모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절대값을 씌웠단 말은 분명히 x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접어 올렸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걸 물어볼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 아닌 거예요. 그죠? 혹시나 학생들을 낚시하기 위해서 수능에 이런 문제를 냈다. 용납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낚시성의 문제를. 절대값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제 가하 조건 끝났어. 다시 나하 조건을 봅시다. 뭐야? 절대값이야. 이러는 거잖아. 뿅, 뿅, 이렇게. 근데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다 x축과 평행한 직선인데 이 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대 몇 개? 4개. 이게 최대 몇 개야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6개. 이것도 몇 개예요? 6개. 이 경우가 답이네. 최대. 선생님이 올해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형태. 그죠?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4월 학평에도 이렇게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많아봐야 4개죠. 그래서 가나 조건만 딱 보고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거를 추측해야 됩니다. 그만큼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는 조건이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든 아니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x절편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든 그래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정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렇겠구나.
얘가 1차 함수 곱하기 3차인데 분명히 최소 3중근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gx가 얘가 3차 함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안에가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인데 얘가 다 따로따로 1차식으로만 인수분해 돼. 그러면 우연히 fx랑 얘랑 같아진다 하더라도 제곱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떤 생각? 얘는 이 gx가 하는 함수는 반드시 제곱을 인수로 가지겠구나. 즉 gx 그래프가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말은 gx 함수가 대답해보세요. 기하적으로 x축과 어떻게 되는 거죠? x축과 반드시 접하는 3차 함수다. 이해됐나요? 접하는 3차 함수다. 자, 그걸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 조건을 보자마자 g는 0이구나. 그죠? 지금 여기에요. 여기 x의 이너 생각. 그 다음 g 프라임 x가 얼마야?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fx인데 여기 있죠 앞에 3x 더하기 a 뭐야?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은 알고 있잖아 내가. 그런데 0 되는 값 마이너스 a 0 되는 값 마이너스 3분의 a 어느 게 큰 게 모르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설마 a가 0은 답 아니겠죠? 이것도 약간 감각이죠. 이게 0이면 너무 쉽잖아. 그죠? 0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얘가 양수면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은 거야? 얘가 더 작은 거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마이너스 3분의 a가 있고 여기 0이 있을 거고 여기에 2가 있는 거죠. 쌤 2가 되는 거 왜 찍어? 선생님이 쌤은 지금 이 gx의 도함수 요놈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gx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거야. 이 그래프만 그려지면 1차 함수가 뭐 곱해지는 거니까 금방 해결되는 거죠. 왜? g가 0이었거든. gx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예요. 뭘 이용해서?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0이야. 그러면 3차 함수죠 지금. 얘는 뭐야? 최고적인 수가 양수니까 극대 극소 그죠? 그런데 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gx 그래프는 반드시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반드시 x축에 접해야 돼. 그죠? 이 점에서 접할 수 있나요? 극소잖아. 올라가면서 지나야 되잖아. 이 점은 절대 이 점이 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다. 이 gx가 어떻게 그러면 이 gx는 어디서? 여기서 0되고 여기서 0되는데 그죠?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 gx 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도 눈에 보이죠? 근데 fx가 3x 플러스 a잖아. 3분의 a에서 0되는 거야. 여기서 0되는 거죠. 4차 함수예요. 다시 이제 이 fx랑 gx를 이용해서 이 hx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왜?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4차 함수인데 여기는 지금 접하죠. 제곱으로 이게 0되고 이거 0되는 거예요.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최고적인 양수니까 이래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찾는 그 조건 아니죠. 우리가 찾는 조건은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요. 4차 함수가 땡 탈락. A가 0보다 커서는 조건을 만들면 못 시키는구나. 선생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연습을 좀 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될 때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느려지는 게 중요해요. 이때 A가 음수구나. 두 번째 A가 음수구나. 그죠? 그러면 얘가 크나 얘가 크나 어느 게 크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그죠? A 죠? 이제 뭐가 문제야? 아까는 A가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A랑 마이너스 A가 음수였잖아. 그러니까 2는 무조건 오른쪽에 양수 쪽에 있으니까 2의 위치가 분명히 결정되는 거죠. 지금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2가 여기 있을 때. 그럼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 연습을 우리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딱 가지고 함수 gx를 그려내는. 근데 gx는 반드시 2에서 0 지난다 그랬어요. 요점. 그런데 요 도함수가 2차 함수가 여기서 0되고 여기서 0이니까 둘 중 하나가 극대 우수잖아. 3차 함수는 작은 게 제곱창의 수가 양수일 때는 작은 게 극대 크게 극소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드시 접해야 된다 그랬죠. gx 그래프가 제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친구가 나와야 돼요. 답 안 되죠?
왜? 0되는 게 2에서 0되고 마이너스 A 0되는데 fx가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0되잖아. 여기서 지금 다시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다? 지나고 지나고 접하고. 이거 내가 찾는 hx 그래프 아니잖아. 그죠? 갑니다. 이쯤 되면 그 다음 조건이 뭔지를 탁탁 떠오르죠. 아, 이가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야? 함수 gx가 이 점을 지나는데 여기서 극대 극소죠. 그러면 접하고 이래 갈 수밖에 없죠. gx 그래프가. 그치? 그런데 fx도 어떤 점이 0이야? 이 점이 0이야. 아, 이 점에서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형태죠. 다시 gx가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x 더하기 3분의 a, 즉 3x 더하기 a를 제곱으로 인수로 가지잖아. 근데 fx에서 이거 또 하나 더 있었거든. 두 개를 곱해서 맞는 게 hx니까. 이거 내가 찾는 거 답 나왔네. 그죠? 내가 찾는 조건. 여기가 2라 그랬죠, 2. 아, 마이너스 3분의 a가 2면 되네. a가 마이너스 6이면 되네. 근데 이 문제는 절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a가 한 개는 아니겠죠. 최소값. 아, 이 조건을 만족시킨 hx가 여러 개야. 최소 2개 이상이. 그때 그 조건 중에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 되는 걸 찾으라니까 한 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쨌든 하나 킵. 아, a가 마이너스 6일 때도 되네. 그래프 대략 그려볼게요. 2. 이 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2대 1 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다시 만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잖아. 여기 극소가 a잖아. 얼마야? 6이네. 그러면 극소 얼마 돼야 되죠? 몇 대 몇? 2대 1. 극대 극소 다시 만나는 점. 2대 1. 이거 8이네, 8. 그죠? 따라서 hx가 어떻게 인수로 되는지 알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2분의 3인가요? 그죠? 어쨌든 최고차의 개수는 필요 없고 x-2에서 세제곱 x-8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거리가 4니까 여기가 1대 1대 1로 따지면 2, 2,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이 상황.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감소 접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 그죠? 맞나요? 그죠? 됐습니다. 이 모양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조건. 다음 조건. 아, 선생님 동영상 길이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a. 이쯤 되면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거니까. 이제 어디? 여기. 안 되죠? 왜? 얘 극대, 극소, 함수가 이걸 지나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이 점에서 0되고, 이 점에서 0되고, 이 점에서 0되고, 접할 수가 없다고. 그죠? gx가 접할 수가 없죠? 땡 탈락. 여기가 이제 2예요. 여기가 2. 그럼 어떻게 돼? 극소, 아니 극대, 극소인데 여기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죠? 아, 이렇게. 그런데 이 점에서 0되고 이 점에서 0되는데 fx 때문에 이 점에서 0돼요. 그러면 답이 안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지금 접하는 거고 1차식 인수분해 1차식 인수분해니까 얘는 fx 때문에 0되는 거고. 그죠? 안 되네. 자, 마지막. 마이너스 3분의 a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면 그죠? 그럼 분명히 2일 때 0이잖아. 극소 극대예요. 이 점에 접할 수 있다 없다? 극대 극소예요. 없죠? 극소니까 극소 찍고 올라가면서 2 지나야 되잖아. 근데 접해야 돼. 아, 이거네. 이거 가능하네. 그죠? 맞나요? 그런데 뭐였죠? fx도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이거든. 아하. 그러면 h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우리가 찾는 조건. 그죠?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였어요. 이거 중에 아까는 여기가 2였죠. 왜? 마이너스 3분의 a가 2일 때고 여기가 마이너스 a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프 조건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위치가 다르죠. 내가 찾는 조건은 뭘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최소인 거. 뭐일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얘는 2부터 쭉 올라가는 거야.
얘는 2가 여기 있고 좀 더 0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때부터 쭉 올라가는 거야. 언제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작겠어요? 당연히 위에 2부터 올라간다니까. 여기 어딘가 0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2가 여기 있잖아. 위에 조건은. 그죠? 좀 더 왼쪽 다가와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응? 당연히 위에가 답이죠. 앞에 강의할 때 이 조건을 찾아서 A값 찾는 거 비례관계할 때 쌤이 한번 설명했죠. 아, 여기까지 찾았어. 아, 드디어 내가 찾는 조건이, 그죠? 함수 gx가 어떻게 그려질 때 극대극소 2일 때 0. 이거구나. 이거. 근데 A를 어떻게 찾는다고? 아, 이게 gx잖아. 이 gx잖아요. 그죠? 이 gx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었을 때, 3분의 a 집어넣었을 때 이게 0 되는 거 찾으면 된다 로 하려면 또 정적분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럴 때 짠하고 뭐가 등장해야 된다고? 비례관계가 등장해야 된다고. 그죠? 이게 2대1 극대 극소 다시 만나는 점 2대1 풀이하는 거 앞 강의에서 했어요.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이게 2대1이니까 여기 요 2에서 a를 뺀 거 2배 해주면 같다. 2에서 a 마이너스 1을 뺀 게 같다 하면 a가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인가 3분의 2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a가 음수일 때 조건을 하고 있었으니까. 쉽지 않았는데. 그죠? 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보는데 이 문제 선생님 설명하는 거 통해서 한 가지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수투 최고난도 문제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죠? 특히 다항함수가 x축에 접한다.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죠? 특히 가나 조건을 통해서 hx가 이렇게 되는 걸 찾고 있겠네. 느껴야 되는 거죠. 물론 쌤이 조금 너무 추측한 경우도 있죠. 이것도 사실 따져야 되죠. 이것도. 그죠? 또는 이런 것도 따져야 되죠. 왜?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해요. 가나 조건을. 접선이 x축 맞잖아. 어디로 그려도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최대 4개죠. 근데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이게 답이 되려면 여기 h의 절대값을 왜 씌웠어? 이 말이죠. 쌤이 충분히 합리적인, 찍기 같아 보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찍기죠? 그죠? 이런 게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3월달 학년평가 22번 문제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비교적 쉬워서, 그죠? 그것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3월달 22번도 정적분으로 된 건데 도함수 가지고 그 인수분해로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극값에 대한 조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이걸로 좀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미적분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적분을 수능 시험에 안 치는 친구들은 넘어가지 말고 자, 풀어보세요. 앞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에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그죠?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뭐야? 이 이상한 그래프. 그러다 치고. 이 값이 최소값을 구하라? 0에서 a? 그럼 a가 여기 있다. 0에서 a가 fx. 요거 정적분한 넓이. a에서 8. 여기서는 또 gx를 정적분하는 거니까. 그죠? 어차피 함수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정적분한 게 넓이죠. 이 넓이, 요 gx 이 넓이. 이게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되지? 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이 문제 보자마자 넓이 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이게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적분 구간 안에 변수가 나오면, 문자가 나오면, 그죠? 여기서 a는 상수 아니에요. a가 막 값이 변하고 있으니까 최소값을 물어본 거잖아. 그죠? 자, 선생님이 살짝 바꿔볼게요.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x가 아니고 xx면 안 되죠. x가 아니라 t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똑같죠? a 대신 x 넣고 dx 대신에 dt 넣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 총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네. 내가 이 함수를 hx라 하자부터 출발한다니까.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적분 구간에 상수가 아닌 변수가 들어왔어요. 함수로 인식하는 게 첫 출발. 선생님, 나는 항상 a에서 x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왜 x에서 8까지예요? 살짝 바꾸고 뭐, 그죠? 까짓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꾸면 마이너스 되나요? 바꾸면 되나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x에 어떤 값을 넣어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죠?
함수도 다르고 0x, 8x니까 0 넣어야 될지 8 넣어야 될지. 그죠? 응. 그러다 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미분합시다. 뭐죠? fx 빼기 gx. 자, 여기서 최소값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어디서 존재하죠? 연속 함수면 양쪽 경계, 아니 미분 가능 함수면 양쪽 경계, 아니면 극대극소에서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하죠. 근데 그 최소가 양쪽 경계에서 주면 너무 찍기 쉽잖아. 0에서 8까지 물어봤어? A 0 넣자. 이게 답이면. A 8 넣자. 이게 답이면. 무조건 극소죠.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극대 아니면 극소예요. 물론 가끔 최대 최소를 동시에 물어볼 때는 양쪽 경계에서 하나, 뭐 극대극소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0 되는 값이 극대극소일 거야. 그 점에서 최소일 거야 이 생각이지. 어디에요? 이 점 어디 있어요? fx, gx 같아지는 거잖아. 6 아니면 1일 때 극대 아니면 극소겠네. 언제 극소예요? 그게 최소일 건데. 도함수의 부호가 0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부호가 언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이거 부호가 마이너스는 말은 fx가 함수값이 크다는 거야, gx가 크다는 거야. gx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뭐가 크다? fx가. 1 또는 6을 기준으로 gx 값이 위에 있다가 fx가 위에 있는 6이네. 6. 그죠? a가 6일 때가 최소값이다. 그죠? 이 문제를 보고 정적분으로 정제된 함수라고 인식하는 게 첫 출발이라고. 근데 A가 와서 그렇게 안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알겠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이거 안에 있는 fx 이놈을 막 적분해가지고 이거는 수투 하는 친구들도 확률과 통계하는 친구들도 적분할 수 있죠. 어차피 1차 함수니까. 이거는 못하죠. 이걸 막 적분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만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값이 되는 A를 찾는 게 답이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이 전도분과 구해야죠. 이거 구해야죠. 이건 어차피 6에서 8까지니까 얘가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절대값 없애고 이거 일자함수 정적분 하면 돼요. 이건 수투만 배운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아직 적분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미분할 때마다 항상 도함수 공식 외울 때마다 이거 나중에 정적분 갈 때 습관적으로 이거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지를 습관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따로 2분의 5 적분하면 2분의 5x 이것 때문에 적분할 수 있어요. 어떤 놈 미분해야 a가 되는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분수 형태의 적분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살펴야 된다고?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되는지. 그죠? 그게 탄젠트 적분이라고 그랬잖아. 적분할 때.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거 도함수가 이거니까. 나중에 정적분 갈 때도 이거 적분하면, 여기 있는 10을 뭐로? 2만 남기고 5로 앞으로 빼면, 이거 분모 미분한 게 분자잖아. ln x제곱 더하기 4로 정적분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조금 또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지 강조 안 해도 알죠? 벌써 올해 3월, 4월 두 번 학력평가를 쳤는데 22번 둘 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죠? 작년 수능 20번 나영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문제를, 자, 결론. 어떻게? 적분해야지. 넓이로 이 문제를 해석해야지. 진짜 정적분이 정말 통달한 학생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죠?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도 이 문제는 정적분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미분을 이용해서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출제 의도니까 정적분으로 풀리는 문제는 안 된다. 혹시나 직접 적분해서 접근하더라도 정말 더 어렵게. 그죠? 아마 4월 학력평가 22번은 해설지는 그렇게 직접 정적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를 해설지에 손으로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가 막 들어가 있는. 너무 불가능하죠. 분량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직접 정적분해서, 정적분도 쉽잖아. 2차니까. 그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는 수능에는 안 나온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직접 적분이 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22번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일단 얘는 함수다,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하는 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고, 미분을 하면 그죠? 바로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고, 그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데, 이게 수투 22번이라면 그 함수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다항함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다항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죠? 얘가 3차야 4차야 조건 딱 주어졌어. 그럼 그 조건을 만족하는 3차 또는 4차 함수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내서 파악할 수 있는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래프 개형은 그제 빨리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수능 만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경남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